안녕하세요. Q&A 시간입니다. 일단 두 문제가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이 연도별 기출분석입니다. 제가 지금 2를 보고 있고요. 페이지 수는 150페이지입니다. 2016 학년도 B형의 7번, 소문제 3번인데요. 그 소문제 디귿에 나와 있는 게 순서 짓기의 특징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빠 단풍잎, 큰 접시, 엄마 단풍잎, 중간, 애기 단풍잎, 작은 접시에 뭐 담는 거는 이중서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이중서열이 1대1 대응과 동의어입니다. 1대1 대응 또는 짝짓기. 이거 다 같은 용어라서 저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지만 이중서열이라고 하셔도 맞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렸나 모르겠는데 이중서열은 집단이 2개 있다 그래서 이중서열은 집단이 2개 있다 그래서 이중이에요. 그래서 한 집단과 한 집단이 있고 그걸 1대1로 짝 맞추게 하는 거 1대1 대응 짝짓기 이걸 이중서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단순서열이 있죠. 그 다음에 복합서열이 있죠. 단순서열은 한 가지를 기준으로 서열하는 거고요. 복합서열은 2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서열하는 거예요. 순서짓기 하는 거예요. 순서짓기와 서열은요 같은 표현이에요. 동의어예요. 서열화 혹은 서열, 순서짓기 같은 표현이에요. 이 문제, 네, 이중서열 맞습니다. 정답.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질문에 들어왔는데 이 질문 2018년 A 5번에 2번인데요. 교재로는 어디냐면요. 페이지 수가 요거는 뭐냐면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냐면 367이요. 마찬가지로 2고요. 2권에 367회 2018학년 A 5번 네, 소문제인데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한 부분은 이제 놓치고 가서 이제 설명을 추가적인 이제 설명에 대한 게 카페로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나를 이제 안 하고 지나갔어요. 선생님, 우리 유아기의 발음 특징 있잖아요. 우리 유아들이 성인 수준으로 정확하게 발음을 할까요? 그런데 우리 유아기에 발음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장애는 아니에요. 그냥 연령별 특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특성을 보이더라. 그런데 그 유아기 특성이 나이가 지나면 초중고가 되면 성인이 되면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발음해야 되는데 유아기 때 특성이 고착돼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그 유아기 발음을 쓰는 거예요. 성인이 됐는데도, 중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그럴 때 우리는 장애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론이 다른 건 아니고요. 유아기의 특성이 고착돼서 유아기를 지나서도 그 특성을 보이면 장애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론을 유아기 발음 특징이라는 이론으로 하기도 하고요. 조음 장애라고 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유아기 때 그 발음 특징은 연령별로 그렇게 공통된 특징을 보이니까 이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고착돼서 나이가 들어서도 유아기 발음 특징을 보이면 우리는 장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이론적으로는 동일해요.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동일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첨가, 생략, 대치, 그 다음에 왜곡이에요. 그런데 이건 유아들의 특성이에요. 또는 장애 모습이요. 그런데 이것을 교사가 말하기 지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어떤 발음 지도를 위해서. 그것을 지도 방법, 이 특성을 교사가 활용해서 자신의 지도 방법으로 만든 게 교사들의 지도 방법으로 만든 게 음은 조작의 유형이에요. 음은 조작의 유형. 한마디로 이것과 음은 조작의 유형과 유아기 발음의 특성, 조음 장애는 구분이 돼요. 유아기 발음 특성은 유아기 때 보이는 특성. 그런데 그게 고착되면 장애가 될 수 있더라. 이것들은 사람이 보이는 특징이다. 그런데 음은 조작의 유형은 이 특성을 활용한 교사의 교수 방법인 거예요. 유아의 특성, 교사의 교수 방법.
마찬가지로 요게 그대로 쓰여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여기는 설명을 그냥 안 드리면서 조음장애 이론, 유아기 발음 특성 이론으로 그냥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여기서 세 가지를 그대로 쓰고 몇 가지가 추가로 첨가됐거든요. 몇 가지가 들어갔는데 요 부분이 이 공통된 부분을 물어봐서 제가 요 이론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요 이론을 언급하지 않고 요 이론으로 푸세요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동일하게 지금 사용이 되니까. 근데 맞아요. 선생님들 생각대로 음운 조작의 유형도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요 문제는 유아기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이 특성을 활용한 교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게 맞아요. 그래서 음운 조작의 유형이 교사의 교수 방법이다. 그런데 선생님 왜곡은요. 유아기 발음 특징 중 왜곡은요. 뭐냐면요, 선생님. 유아가 우리나라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 말이 가지지 않고 있는 어떤 다른 발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교사가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아니죠. 안 가르쳐주고 싶죠. 그래서 교사의 교수 방법에서 왜곡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외국의 어떤 발음을 우리나라 말을 할 때 쓰는 건데 이 왜곡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F나 B 발음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이 발음을 파도를 발음할 때 이 F를 써서 father라고 하던가 아버지를 얘기할 때 F를 써서 D를 써서 아바지라고 하던가 이런 경우를 왜곡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교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음운 조작의 유형, 교사의 교수 방법에서는 왜곡이 빠지고 첨가, 생략, 대치만 쓰는 거예요. 이론에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카페에 새로 고침 그 교재 2에 정어표를 올려놨거든요. 그 정어표에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는 게 분리, 분절, 합성이 추가로 들어가요. 분리, 분절, 합성. 첨가, 생략, 대치가 포함되고 분리, 분절, 합성이 추가적으로 3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생략은요, 탈락이라고도 불러요. 탈락이라고도. 그래서 이렇게 생략하셔도 되고 탈락하셔도 되고 별 상관은 없어요. 첨가, 생략, 대치, 그 다음에 분리, 분절, 합성 6가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운 조작의 유형에서 이거 3개는 그냥 유아기 발음 특성과 동일한 거고요. 요거는 분리는 그러니까 분절이 뭐냐면 하나하나 다 떼는 거예요. 분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떼서 가르치는 건데 근데 이제 엄마나 교사가 생각하길래 우리 아이는 요것만 발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되고 요거는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렇게 분절을 시키는데 저런 분절을 안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만 문제라고 생각해서 얘만 분절을 시켜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하나 다 각각을 떨어뜨린 건 분절,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분절시킨 건 분리라고 해요. 합성은 결합이에요, 결합. 그래서 뭐 두 단어가 있을 때 사가와 뭐 호랑이가 있을 때 사 가져오고 호랑이 랑을 가져와서 사랑이란 단어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합성이에요. 각각의 단어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 첨가, 생략, 대치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론을 3가지를 알고 계세요. 유아기 발음 특성, 조음장애, 그 다음에 교사의 지도 방법, 이 특성을 활용한. 그런데 유아기 발음과 조음장애는 동일한 이론인데 유아기 때 하면 조음장애가 아니라 유아기 특성이다. 유아기를 지나서 그 아이들이 보내면 그건 장애, 조음장애가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유아기의 발음 특성을 활용해서 교사가 음운을 조작해서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아이들의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 있더라. 그게 음운 조작의 유형이고 교사의 지도 방법을 얘기한다. 여긴 유아의 특성, 여기는 교사의 지도 방법.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이론은요, 음운 조작의 이론은 주 유형은 지금 교재 편집을 제가 빠뜨려서요. 제가 새로 고침 그 정오표를 카페와 다페스 사이트에 올려놨거든요. 거기서 다운 받으셔서 그 교재에 어디에 추가를 해주시냐면 교재 376에 붙여주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교재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꽤 긴 시간 동안 2013 학년도부터 2019 학년도까지 연도별 분석을 쭉 해왔습니다. 아마 출시 전까지 연도별 분석은 여기서 마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0 학년도에도 선생님들께서 2020 학년도 시험을 보신 다음에 출시와 그 다음에 2020 학년도에 대한 문제 분석이
추가적으로 기출 강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학년도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2019학년도 출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냐고요? 그것도 저와 같이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1차 시험 후에 6월 2일 날 공개적으로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이 아니셔도 이제 직강으로 오셔서 그날 6월 2일 날 오후 2시부터 저와 분석을 하셔도 되고요. 또 그날의 그 내용이 그대로 또 업로드가 다패스 사이트와 유튜브에 그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 3권은 연도별 기출 분석 3권은 2020학년도나 도를 겨냥해서 그때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년 뒤 아니면 12월 말에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비아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